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세무사였어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있으셨지만 평생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 덕분에 저희 집안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이었죠. 결혼할 때도 아버지께서 34평 신축 아파트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을 알아볼 때도 간섭이 심하셨어요. 최소 34평은 되어야 한다면서 요즘 누가 구축 아파트에 사냐고 신축으로 가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셨죠. 그러면서도 정작 고맙다는 말씀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우리 아들이 세무사인데 체면이 있다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시기까지 했었죠. 남편은 아버지께 정말 감사해했어요. 아버지도 남편을 무척 아끼셨고 세무사 사무실도 차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정중히 거절했었어요. 신혼집만도 너무 감사하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소유하신 건물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건물을 저를 위해 일부러 사두셨던 거였어요. 입지도 좋고 규모도 적당해서 치과 운영하기에는 정말 좋은 조건이었죠. 시어머니는 처음에 제가 치과 의사라는 직업을 들었을 때부터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시댁은 시아버님, 시어머니, 그리고 시동생까지 네 식구였는데 시동생도 의사였어요. 내과 전공의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었죠. 시댁은 경제적으로 엄청 여유롭지도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아버지는 몇 개월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저에게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버지를 잃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도 아버지와 워낙 잘 지냈기 때문에 많이 슬퍼하며 저를 위로해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건물과 기타 재산들을 물려받았어요. 갑자기 큰 재산을 물려받게 된 거였죠. 남편도 그때부터 제 도움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차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원래도 명절이나 생신, 어버이날에는 용돈을 드렸어요. 100만 원씩 드렸는데 남편 몰래 제가 챙겨드린 적도 많았어요. 시댁에서 뭔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조용히 도와드리곤 했죠. 물론 시어머니가 저에게만 요구하시긴 했어요. 남편이 불편해할까봐 전 몰래 도움을 준 거고요. 그런데 제가 유산을 물려받은 후부터는 시어머니의 요구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돌려서 말하시더니 점점 직설적으로 변하셨어요. 집이 너무 낡아서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다면서 이사를 가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디 지역의 어디 아파트로 가고 싶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저는 항상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가족인데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냐고 내 부모였으면 그랬겠냐고 막말을 하셨어요. 이런 말들이 점점 심해졌어요. 남편이 아는 문제들은 남편이 나서서 막아주곤 했지만 남편 모르게 저한테 시어머니가 툭툭 내뱉는 말들은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너는 물려받은 재산도 많으면서 시부모는 왜 이렇게 홀대하냐고 다른 며느리들은 시부모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인색하냐고 비아냥거리셨어요. 저는 가족관계를 위해서 참았어요. 남편에게 말하면 괜히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갈수록 심해졌어요. 어느 날부터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셨어요. 시댁에 가면 저만 없는 것처럼 대화하시고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딴청을 피우시거나 아예 자리를 떠나시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제가 인색하고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시아버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원래 조용하신 분이라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들이 계속되니까 집안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명절 때마다 저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는 딱히 뭐라고 하지 않으시지만 표정이나 행동으로 불만을 드러내시는 게 더 힘들었어요. 가끔 돌려 말하면서 저를 야박한 사람 취급했어요. 그러던 중 시동생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집안이 정말 좋다고 아버지가 대학병원 과장이고 어머니도 약사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막내가 그 집안이랑 결혼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막내가 개인 병원을 차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안에서도 시댁을 무시하지 않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물을 팔아서 시동생 개인 병원을 차려주면 어떻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라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건물을 팔아서 시동생 병원을 차려달라니요. 그것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 건물은 아버지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거라고 팔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단호하게 그 건물은 팔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남편도 그 건물에서 일하고 있고 상가 월세 수입만 해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산이라 팔 생각도 없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완전히 돌변하셨어요. 그럼 좋다고 가족도 안 도울 거면 뭘 위해서 가족이냐고 저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싫으면 이혼하라고 당장 이혼하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혼하라는 말까지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홧김에 한 말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진짜 입 밖으로 내뱉는 건 다른 문제였죠. 그러면서 저에게 더 충격적인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돈 많다고 거만하다고, 시댁을 우습게 본다고, 가족도 안 도울 거면서 무슨 며느리냐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시부모가 부모 아니냐는 말까지 하셨어요. 너한테 가족은 우리밖에 없는 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가 시댁에 한 게 뭐가 있냐고, 1년에 몇 번 용돈 주는 게 뭐가 대수냐고, 그깟 돈으로 며느리 돌이 다 한 줄 아냐고 비웃으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했던 모든 말들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치과 의사라고 좋아하시더니 제가 유산을 물려받자 그것만 노리는 모습들, 끊임없는 요구들, 그리고 막말까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일 거라는 확신이 섰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물려받은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거절하면 이혼하라고까지 하시는 걸 보니 정말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서류를 내밀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며 뭔지 물어봤지만 저는 그냥 이혼 서류라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남편에게 다 털어놨어요. 남편이 모르게 당했던 모든 일들, 끊임없는 요구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까지요. 남편이 정말 놀라면서 왜 그동안 말을 안 했냐고, 왜 혼자 참았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있었겠냐고, 오히려 가족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았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당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애가 뭐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 말이 틀렸냐고, 가족끼리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 건물은 장인어른이 아내를 위해 남겨주신 거라고, 그걸 어머니 마음대로 팔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아내에게 그런 요구하지 말라고, 그리고 할 말이 있으시면 자기에게만 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전화 통화 이후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어요. 저 때문에 아들이 완전히 변했다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시동생이 그 집안이랑 결혼 못하게 되면 제 책임이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에게 보여주니까 남편이 또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이런 문자 보내지 말라고, 시동생이 그 집안이랑 결혼 못하게 되면 그건 시동생 능력 부족이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고 하시자 남편은 저희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예 연락 안 드릴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의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시아버님은 며칠 후 저희에게 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시아버님은 항상 조용하신 분이셨는데 이번 일로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한테 미안하다면서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시댁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나 봐요.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온갖 험담을 하고 다니신 모양이에요. 며느리가 돈이 생기니까 시댁을 우습게 본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친척들은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후 시동생이 결국 그 집안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개인 병원은 차리지 못했지만 상대방 집에서 시동생의 인품을 좋게 봐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것도 불만이셨나 봐요. 시동생이 개인 병원을 차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시동생 결혼식 때도 저는 정말 불편했어요. 그 후로 저희는 명절에만 시댁에 잠깐씩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을 거의 안 걸으시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건 확실해요. 남편과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더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저도 남편에게 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에 대한 원망을 품고 계신 것 같아요. 가끔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 흉을 보신 거예요. 며느리가 돈이 생기니까 거만해졌다는 식으로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이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더 이상 노골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단호하게 대처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한번 굽히면 계속 더 큰 요구를 하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킨 것도, 남편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도 모두 그때의 결정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니까요. 그 건물을 지키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의 세무사 사무실도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남편이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은 단골 고객들도 많이 생겼어요. 시댁과의 관계도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을 거라고 하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지켜나가라고,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시동생도 이제는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개인 병원은 못 차렸지만 병원에서 인정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정말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각자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지내고 있어요. 시댁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고요. 남편이 가끔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요. 맞아요. 저희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 힘든 시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